화는 어떻게 해서 나냐면 내 멋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멋대로 되라고 되는 세상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소화를 하는가입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이치는 내가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가, 얼마나 운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정리할 수 있는가, 내가 갖춘 질량입니다. 세상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다가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가 실력이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원망을 하면 실력이 모자라서입니다. 원망하는 환경 때문에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또 어려워지고 저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저하되는 이유는 원망이 많아서입니다. 세상에 원망할 것이 단 1%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고 환경을 줍니다. 살아있는 한 계속 기회를 주는데 처리 능력이 모자라고 처리하는 방법이 틀리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흡수를 해서 내 힘으로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력 부족입니다. 실력이 쌓이면 화가 중화가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달라집니다. 내가 화가 쌓이면 모든 세포가 자기장을 일으키는 것이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몸이 자꾸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실력이 쌓이면 이런 것이 정리가 됩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안 아파지고 모든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실력 없이 잘 살 생각은 어렵지 않을 생각은 못난 생각입니다. 실력이 쌓이면 이런 것이 정리가 됩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안 아파지고 모든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실력 없이 잘 살 생각은 어렵지 않을 생각은 못난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지식인이라서 서로가 존중해야 되고 누구를 무시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힘입니다. 서로가 존중하면서 저 사람이 모자라는 것은 내가 조금 도울 수 있고 내가 모자라는 것은 저 사람이 도울 수 있고 여기에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융합 시대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이 사회를 절대로 못 헤쳐나갑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기운이 큰 사람들입니다. 금체질이면 기운이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기운이 큰 사람이 기운이 작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화를 낸다는 것은 기운이 큰 사람이 기운이 작은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할 일을 못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니까 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금체질은 그래서 수행자 체질인 것입니다. 금체질은 일반 사회에 끼워주지 않는 체질입니다. 수체질과 토체질이 처음에 만나서 일을 만드는데
금체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체질이 여기에 섞이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가다가 지적을 하다가 스톱이 되어서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작품이 나오고 나면 목체질에게 갑니다. 목체질이 경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금체질에게는 경제를 주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고 청기를 읽고 경제까지 주면 절단입니다. 기운이 큰 데다가 그것까지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경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체질까지 해서 이 3체질이 기본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바치면 금체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할 때까지 수행, 수련을 하면서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안 갖춘 금체질은 평생 거러지로 살아야 합니다. 수행, 수련을 하면서 나를 갖추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올 때 정리가 되어서 답이 탁탁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못 뚫고 올라가는 것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갖추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화가 날 때는 왜 화가 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면 화를 안 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할 때 화가 날 때는 내가 상대를 잘 모르고 상대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할 때 화가 나게끔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뭐라고 할 일이 아니고 나를 뭐라고 할 일인 것입니다. 상대하고 대화를 하려면, 내가 말을 하려면 상대가 이해가 되게 해야 되고, 저 사람 말을 들으려면 저 사람 말을 내가 잘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는 상대가 잘 이해되게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하다가 화가 난다면 뭔가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상대를 만나는 것이니까 내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가 올라오면 아차 하고 상대를 모르고 앉았구나 하고 얼른 좋은 말로 돌리고 다음에 만날 시간을 약속을 하고 오늘은 평범한 대화로 바꾸어 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상대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를 미워할 때 나에게 화근이 돌아옵니다. 나는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하는 것이 바르다고 알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연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라면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칩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100% 내 잘못입니다. 이런 것을 수행하고 수련하고 잡아가고 하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나를 만들어가면 기운이 달라지고 일들이 잘 풀립니다. 안 낼수록 좋은 것이고 안 내는 방법은 공부를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성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은 내가 모자라서입니다.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오는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 나이가 되고 그 시간이 되면 그런 일이 내 앞에 올 것이니까 그 안에 나를 갖추어 놓았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일 처리를 잘 해서 자꾸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나를 안 갖추어 놓아서 일들이 오면 잘못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짜증이 나고 잘못되니까 화가 나고 성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오니까 처리를 못해서 성이 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왜 짜증이 나는지, 왜 화가 나는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잘 배워서 나를 갖추면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다. 성도 안 내고 온화하고 품위가 있고 이렇게 일처리를 해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을 받으려면 성냄을 없애야 하고 성냄을 없애려면 나를 갖추지 않고서는 성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항상 어떤 환경이 올 수밖에 없고 처리를 잘못하면 성이 나는 것입니다. 생활도를 닦는 것은 내 앞에 어떤 환경이 오는 것을 처리를 바르게 해서 이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 생활도를 닦는 것입니다. 생활도를 닦으면서 살아가야 할 홍익 인간들입니다. 사람을 무수히 만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인생을 받아온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하고 사람을 만나서 어떤 환경이 오면 이 환경을 처리할 줄 알아야 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인생이 빛나고 즐거워지고 풍부하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